자, 미사일 종료, 지침 종료가 되면서 네. 우리 또 그 애청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수혜 기업이 뭐냐?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 그러면 뭐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무슨 종목 사야 되나요? 대놓고 이제 미사일 종료됐으니까 뭔가 한쪽은 팍 튀지 않을까요? 네. 방산주 중에서도 뭘 사야 되나 이런 질문을 그렇죠. 하는데 사실 이게 방산주로 직접 연결되기에는 이게 좀 멉니다. 뭐로요? 예,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생산은요, 한국 그 방산기술 국방기술연구원 산하에서 이제 생산을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부품이 얼만큼 들어가고 어느 회사가 얼마만큼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몇 발을 생산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 미사일이 공식적으로 3,000발이라는 예측도 있고 아니다 5,000발이 넘는다라는 예측도 있고 뭐 2025년까지 7,000발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 신형 현무 5만 해도 그만큼 이상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거의 10,000발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서 재료들을 사 모아 오는지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방산주 안에서 이거를 찾아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주항공주 어허. 우주항공주에 관련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간 로켓 기술, 고체 연료 기술, 또 스크램젯 엔진 같은 특수 엔진에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고 있던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이거 머니투데이가 기사를 냈어, 근데. 네.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기업들이 영향력을 받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한국 방산업계 달까지 간다. 수혜 기업은 어디? 방산업계는 미사일 지침 해제가 방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수혜를 입을 분야는 탄두, 발사체, 추진체 등 미사일 관련 기업이다. 유도 무기를 양산하는 주식회사 한화와 LIG 넥스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무4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800km 수준이다. 지금 제가 기사를 그 머니투데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표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건데 뭐 기업을 이렇게 써놓고 사업과 내용 기업을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라도. 네. 이거는 이제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위성 사업 얘기할 때 네. 다 언급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기업이 방금 그 얘기했던 LIG 넥슨하고 주식회사 한화거든요.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 한화나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산 사업에 안 끼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시스템을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됐든 유도 무기가 됐든 함정용 안에 구축 시스템이 됐든 우리나라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통합 시스템 전체를 전부 다 관장하고 있는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런 업체들이 드러나 있는 경우들은 당연히 드러나죠. 근데 나머지 경우들은 비상장이거나 업체의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중에 이제 세트랙아이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위성 시스템이나 통신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직 미개척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저 사업에다가 쏟아부을 돈에 비해 가지고 저기에 대한 수혜가 100% 저 업체로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산주 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하나나 LIG 넥스원이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카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응용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달에다 뭐 달을 보낼 수 있는 발사체 뭐 이런 유로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사일 기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일상적으로 그 무기로 발사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수비가 불가능한 미사일들이나 전력을 갖추는데 우리가 앞으로 중점을 맞출 거라는 거죠. 이게 양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핵 추진 연료로 가동되는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주 공간에 올려놓고요. 핵 추진 원료를 가지고 그 우주 궤도 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해서. 무한대로. 그러다가 뭔가 적성국에 문제가 있거나 군사적 작전이 필요할 때 대기권 돌입을 해갖고 이거를 격돌할 수 있는 기술. 핵 어뢰나 핵으로 된 드론 같은 형태로 해갖고 바닷속에다가 그냥 잠수함처럼 가라앉혀 놔요. 근데 필요한 시점에 가만히 있을 때는 레이더도 안 잡히니까 필요한 시점에 부상해갖고 원하는 목표에 가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거를 대규모로 만들어 놨다가 수송기 같은 데다가 드론을 수십만 개를 한꺼번에 실어요. 작으니까. 그거를 옛날에 지뢰 뿌리듯이 또는 수류탄 뿌리듯이 아이고야. 쫙 뿌려서 깔아버리면 내려가 갖고 아군은 이제 그 표식이 있으니까 뭐 이 회피 신호라든지 표식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 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서 폭사를 통해 가지고 전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칭 무기들에 대한 이거 실제로 인명 손상을 필요로 하지 않은 무인기 또는 무인 전투기, 무인 수송기, 뭐 이런 드론에 의한 공격기들, 드론 미사일들 이런 유의 시스템들에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개발해 놓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바이든이 달 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갖고 이제 아르테미스였죠. 2028년도에 네. 달에다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유인기지. 사람이 네, 머물 사람이 수 가서. 있는 유인 기지를 작성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을 동참할 수 있게 해줬다는 부분 안에서 그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우주 자원 탐사라든지 우주 안에서의 어떤 국가적 권력 같은 것들,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이게 앞으로 더 큰 수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상장하거나 만들어지게 될 우주 항공 관련된 그 기술주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스템주들을 관련해 갖고 꾸준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앞으로 유망한 주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 저희가 첫 번째 방송에서 중국 견제에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한국형 GPS의 완벽한 획득. 이 시기가 2028년 전후를 해가지고 이게 얻어지게 될 텐데 그때 가면 이런 단순한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더더욱 성공을 할 거고 이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우리나라가 육군, 해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 데다가 미사일 군단, 미사일 사단 또는 미사일 군부 이런 형태로 독립적으로 우주 개발부터 시작해 갖고 각종 탄도 미사일이나 이와 관련된 드론까지를 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발사체를 전담할 수 있는 미사일 전략 사령부가 생기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면 주가는 더더욱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보도 돼요? 막 보도 됩니다. 막 보도 돼요? 예, 막 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 기사에서 보면 한미 양국이 지금 정상회담 때 합의를 한 게 민간 우주 탐사, 그다음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등 이 항공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그거를 개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과 이 호환성, 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GPS 요거를 강화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만든 GPS에 의존해서 위성 항법 관련 서비스 활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양국이 합의를 하면서 향후에 한국형 KPS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KPS 사업이 지난해 9월에 이미 예타 대상 선정 평가 이게 통과했고 본 예타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35년까지 KPS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유주행 드론, 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요 사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산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땄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사일 연구 개발 및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 등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접해보지 못했던 신분야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신규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은 선행하는 국가들을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아서 역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KPS 사업도 203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는 훨씬 그 이전에 사업 완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에서 무인 드론 택시 또는 무인 드론으로 운행되는 운송, 그러니까 뭐 택배? 물류라든지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수단 또 그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이 서비스 업종 안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에 있는 5G, 6G 기술을 활용한 가장 큰 선도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지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 이게 방송 미디어를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IT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번 회담 이후에 한국의 기술 개발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 여러분 꼭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온 겁니다.